이번 주말 뉴욕 일원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아메리카니즘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내 최초로 모기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가 급증해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치필드에 대규모 주상 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토지 정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한낮에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뉴욕 일원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폭염과 열대야로 한동안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연방기상청은 이번 주말 뉴욕 일원에 히트돔이 덮치면서 밤낮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히트돔이란 거대 고기압이 오랜 시간 동안 중상층부 대기에 머물러 뜨거운 공기를 지면으로 밀어내고 특정 지역을 마치 돔처럼 가두어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기상청은 뉴욕시 일원에 22일 정오부터 23일 오후 7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외출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7도까지 올랐고 뜨거운 공기와 습도로 체감온도는 화씨 10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밤 최저 기온도 화씨 79도에 육박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찜통 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올여름 최고인 화씨 9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24일 낮 기온은 화씨 93도로 다소 떨어지겠지만 이번 폭염은 다음 주에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트럼프는 수락 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니즘을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나흘간의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외교 안보 정책,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법과 질서 재건, 감세 및 규제 철폐, 오바마 케어 중단, 총기 소유권 보장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는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창궐을 비롯한 중동의 혼란을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야기한 사태라고 비판하고 글로벌리즘이 아닌 아메리카니즘을 우선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해외에 빼앗긴 일자리를 다시 찾아오겠다며 중산층을 훼손한 무역협정을 비판하고 자신은 어떠한 무역협정도 절대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끝으로 우리는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자랑스럽게, 다시 안전하게,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28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클린턴 전 장관을 후보로 공식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 최초로 모기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발병 국가를 방문한 적이 없는 플로리다주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서 해외 발병국가 방문과는 연관성이 없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이 여성이 모기에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만약 플로리다주에서 발견된 이번 사례가 모기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되면 미국 자치령을 제외한 국내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국은 이 감염자의 해외 발병국가 방문 여부와 다른 감염자와의 성적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모기에 의한 국내 첫 감염 사례로 의심되는 이번 케이스 조사를 위해 플로리다주에 $560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플로리다주에는 지카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인 이집트 순모기와 흰줄 순모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국내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었습니다. 최근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가 급증해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래 계속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무려 300%가 급증했습니다. 21일 AP통신은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을 인용해
이날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 소송 건수는 전체 59개 법원 50만 51건으로 이민법원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법원의 적체 소송 건수는 2006년 16만 8,827건을 기록한 이래 10년 연속 늘면서 10년 만에 300%가 넘는 폭증세를 기록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민 관련 소송을 분석한 현황에 따르면 6월 말까지 49만 6,7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 말 기준 평균 대기 기간은 672일로 2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적체 케이스는 전체 688건으로 집계됐고 캘리포니아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뉴저지 91건, 버지니아 85건, 뉴욕 7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이민법원의 판사는 적체 증가 속도를 따르지 못하면서 결국 적체 현상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매분위 프로그램의 입대 날짜가 변경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인 유학생들이나 체류 신분이 미비한 한인들도 상당수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신분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분위 프로그램은 외국인 특기자와 서류 미비 청소년들도 미군에 입대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한인 유학생들이나 체류 신분 미비 한인 등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분위 프로그램의 입대 정체 현상으로 입대 날짜가 변경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미군 입대를 기다리고 있던 한인 상당수는 입대 일정 문제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자칫 신분 유지마저 위태로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육군 모병소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매분위 입대 예정자 가운데 입대일이 연기된 사람의 숫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오리엔테이션 당시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던 사항이라며 매분위 입대 예정자들은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날짜가 변경됐을 뿐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 지역인 리치필드에 대규모 주상 복합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옛 피에스타 화학공장 부지에서 이를 위한 환경 정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21일 레코드지는 46번 도로와 리치필드의 그랜드 애비뉴, 오버패 크릭 사이에 있는 옛 피에스타 화학공장 부지에서 환경 정화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6에이커 규모의 이 부지를 소유한 피에스타 화학 측은 오염된 토지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이곳에 주상 복합단지가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에스타 측은 이 부지를 개발업자에게 수차례 매각하려 했었지만 토지 오염 문제로 인해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에스타 측은 수개월 전 대규모 정화 작업을 시작했고 올 연말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재개발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던 데니스 심 리치필드 시의원은 2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타민족 개발업체가 타운 정부를 찾아와 해당 부지에 주상 복합단지 건설 계획을 밝혔다며 정화 작업이 완료되는 연말쯤 정식으로 개발안이 정부 당국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리치필드 그랜드 애비뉴가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검역 당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대물품 검색을 대폭 강화합니다. 미주 한인들이 많이 휴대하는 육포와 소시지 등 육류 가공품이나 과일은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됩니다.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해외 여행객 휴대물품 특별 검역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검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 7일까지로 휴대품 검색과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합니다. 주요 금지 물품은 생과일과 축산 가공품으로 미주 한인들도 많이 휴대하는 육포와 소시지 등 육류 가공품과 함께 망고 등 과일류를 대상으로 중점 시행됩니다. 특히 동남아나 중국 등 금지 물품 반입 위협이 큰 국가나 노선을 중심으로 검역 탐지견과 검역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폐기된 반입 금지 물품은 187톤이었는데 망고나 소시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건조 농산물이나 참깨, 건 고사리 등 수입 가능한 물품도 유해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동식물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버스의 운행 속도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속 7.4마일이라는데요. 비효율적인 운행 노선과 지연 운행도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연방교통 통계 결과 2014년 기준 미국 내 주요 대도시의 평일 평균 버스 운행 속도 가운데 뉴욕시는 시속 7.4마일을 기록했습니다. LA가 평균 10.7마일을 기록했고 필라델피아와 워싱턴은 10마일, 보스턴이 9.8마일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느린 속도입니다. 뉴욕시 버스는 이와 같은 느린 운행 속도와 함께 비효율적 운행 노선, 지연 운행, 서비스 축소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승객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실제 연방교통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뉴욕시 버스 이용자는 2002년에서 2005년 16%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뉴욕시 지하철 승객은 24.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대중교통 옹호단체 역시 비효율적인 운행 노선과 지연 운행, 서비스 축소 등이 승객들로 하여금 버스를 외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일명 돈 관리를 제일 잘하는 도시로 꼽혔습니다. 주민들의 크레딧과 자금 관리 수준이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좋다는 평가입니다. 신용카드 정보회사 크레딧닷컴은 미 전역 25곳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나이, 교육 수준에 따라 크레딧 점수를 비교 분석해 종합적으로 산정한 결과 LA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LA시 주민들의 평균 학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 낮고 중간 소득 역시 중위권 수준에 머물렀지만 크레딧 점수는 전문가들이 예측한 648.3보다 16포인트나 높은 664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교육이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 관리도 잘할 것이라는 일부 가설을 뒤집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볼티모어는 평균 신용카드 사용도에 비해 채무 빚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금 관리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도시로 기록됐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전산 장애로 항공기 운항이 전면 마비되거나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사는 어제 오후 회사 전산 시스템과 고객들이 사용하는 항공사 전용 웹사이트가 서로 충돌하는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어제 하루 약 700여 항공편이 전산장애로 운항이 취소됐고 지연된 편수만 150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밤사이 전산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지연되거나 취소된 항공편들이 많아 오늘 하루 300여 편 항공기들의 운항 취소와 100여 편의 추가 지연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올해는 비키니 수영복이 탄생한 지 70주년이라고 합니다. 비키니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70주년을 맞아 기념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여름 바닷가의 필수품 비키니. 지금은 전혀 새로울 것도 낯설게 느껴지지도 않지만 70년 전 첫 손에 보인 비키니 수영복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The arrival of the bikini was a major event because it showed for the first time what had been banned from sight before, a woman's belly button. 비키니는 1946년 프랑스의 디자이너가 처음 만들었는데 이름은 미군이 핵실험을 한 남태평양의 섬에서 따왔습니다. A few days before his bikini presentation, the Americans were running their first nuclear tests in the Bikini Atoll, which is a tiny atoll, and he thought he would invent something as hot and tight as the Bikini Atoll. 원피스 수영복밖에 없던 시대에 비키니의 등장은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처음 비키니를 입은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했을 때 관객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문 모델조차 비키니를 입기 거부해 캐바레 댄서가 대신 입고 무대에 설 정도였습니다. 충격과 외설의 상징에서 대중 패션으로 거듭난 비키니. 올해 비키니 탄생 70주년을 맞아 프랑스에서는 기념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지난 70년 동안 비키니가 겪어온 굴곡의 역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Le bikini, c'était vraiment un symbole de liberté parce qu'on rompait les codes vestimentaires et une certaine morale avec nos parents. 하지만 요즘은 비키니가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미디어와 광고의 영향으로 여성 누구에게나 비키니 몸매가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내세워 해변에 갈 몸매는 준비됐나요? 라는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Society is taking a turn. Women are trying to embrace who they are, the way they are. 지난 70년의 과거만큼이나 비키니의 미래는 여성들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을 계속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법원 덴버지원은 20일 퇴역해군 데이너 짐이 중성 표기여권을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데이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브룩 잭슨 판사는 국무부는 중성 여권을 발급해줘야 한다며 성 정체성이 과거처럼 명확하지 않은 새로운 시대에 정부가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 측은 여권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일 오후 11시 30분쯤 크라이슬러 SUV 차량의 운전자가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경찰차 안으로 던지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관 2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임스퀘어에서 한 블럭 정도 지난 한적한 곳에서 물체를 확인했고 이 물체는 가짜 폭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브래튼 국장은 목숨을 내놓고 인명을 구한 것이라며 뉴욕시의 영웅이라고 두 경관을 치하했습니다. 지난해 퀸즈 플러싱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4세 안나라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한인 남성이 중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퀸즈 검찰은 21일 롱아일랜드 아일랜드팍에 거주하는 약대생 송경류 씨가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1급 차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 씨는 최소 징역 3년 4개월에서 최대 10년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에 올 9월부터 순차적으로 금속 탐지기가 설치됩니다. 이는 뉴욕시와 NYPD가 구성한 교내 안전 리더십 팀이 학교의 안전 문제와 관련한 제안 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금속 탐지기 설치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금속 탐지기 설치로 방문객이 불편할 수 있지만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선이라고 NYPD는 밝혔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왜 뉴욕 한인회와 뉴욕 총영사관은 광복절 행사 문제를 놓고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비그덕거리다가 잘 끝나는가 싶더니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시끄러지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리도 야단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광복절 행사를 좀 더 신중하게 상의도 하고 모두가 공감하도록 하는 준비 과정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뉴욕 총영사관이 이렇게까지 시비를 거는 것은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광복절 행사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되찾은 독립을 이룬 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렇게 기쁜 축제 준비를 하는데 주최며 주관이며 장소며 이런 의견들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난리를 부릴 게 뭡니까? 이는 기관이나 단체나 모두 동포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동포들을 위에 군림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럴 바에는 각기 따로 광복절 행사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사관은 영사관대로 한인회는 한인회대로 광복절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복절 행사는 영사관이나 한인회 말고도 우리의 독립을 축하하는 광복절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열립니다. 미국인들하고 하든 정부하고 하든 모두에게 축하받는 일인데 누구랑 하는 일이면 어떻습니까? 영사관은 우리의 광복절을 왜 미국 정부와 같이 주최하느냐 하는 것이 불만인데 이는 시각 차이입니다. 해외 동포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뉴욕 한인회의 $10,000의 광복절 기념식 행사 지원금을 빌미로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 같은데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갑질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가지고 영사관이 참견을 하니까 갑질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뉴욕 한인회도 그렇습니다. 시의회와의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미 주요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의 광복절을 축하하고 우리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광복절 행사니 얼마나 중요한 행사입니까? 우리의 청소년들까지 참석하는 거국적인 광복절로 행사를 추진한다니 동포들은 기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훌륭한 행사를 기획해놓고 중심을 못 잡고 있나요? 고작 행사 지원금 $10,000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거국적인 행사를 기획해놓고 지원금 $10,000에 끌려다닌다는 것은 한인 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다른 곳에 있다고 봅니다. 서로 군림하려는 생각에서 있다 보니 지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고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역시 화창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이 많고 습한 날씨에 늦은 오후에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